대기업 시청자 신원종합개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철강가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은 신원종합개발 관련해서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민주당이 기본주택 100만 호 공약을 현재 지금 내걸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이슈로 인해서 신원종합개발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좀 전체적으로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년도 그때 이제 대선 당시에도 이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기본주택과 이 부동산 이 집값을 잡겠다고 나서면서 이 관련 이 부동산 관련주라든지 이 개발사 우리 건설사들이 한층 주가를 받고 올랐던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더 이 해당 이슈 때문에 오를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 보시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체크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일 날짜죠. 어제 이제 국회에서 원내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 총선 10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신혼종합 개발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이 첫 번째 과제로 바로 이 국민 기본 거주가 이 국가 책임화가 명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주택 100만 호 규모의 주거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100만 호 기본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번 21년도 대선 당시에도 내걸었던 공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함께 보시면 21년도 이때 가장 큰 상승이 나왔던 신혼개발 이때 주가가 뭐 때문에 나왔다? 이 대선 관련돼서 이 정책 관련주로 좀 엮였었다. 이때 이재명뿐만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둘 다 이 부동산 값이 그때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값 잡겠다. 그리고 이 많이 오른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 이 임대 공급 이러한 기본 주택을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너도 나도 밝히면서 이 건설사들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이 주가가 많이 올랐던 과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관련된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 신혼종합 개발뿐만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들이 다시 한 번 더 정책 관련주로 엮이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함께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4월 달까지 이 4월 총선까지는 해당 관련된 이슈가 지속해서 나올 것으로 현재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번 유독 총선이 좀 이 시장에서 두각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래 이 총선이라던가 이 대선 관련주는 좀 이슈를 그래도 많이 받으면서 테마군을 형성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시장이 어떻습니까? AI랑 그다음에 이 반도체 쪽으로 전체적인 수급이 쏠리면서 해당 수급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 총선 관련주들이 유독 좀 주목을 받지 못한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재명이 100만 호 공약을 내걸긴 했는데 이 당장 이 집값 그러니까 서울에는 이 공공 분양을 할 만한 부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과연 좀 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가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만 이렇게 100만 원으로 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구체적인 좀 방안에 대한 제시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국가 재정이 얼마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뭐 사유지를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더 구체적인 확신을 가지고 국민들도 그리고 우리 이 주주분들도 좀 투자할 것 같은데 그냥 명목적으로만 대선 때도 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좀 되게 엉뚱한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좀 택도 없는 소리를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사실 현실성과는 조금 멀어지는 정책들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는 그래도 100만 호 그 21년도 대비 그때 공급을 얘기했던 250만 호 대비해서는 좀 낮아진 수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이런 방안들을 좀 발표를 해줬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공약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이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선구제 후추심 방안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전세 자금 피해자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국가가 먼저 우선 구해준 뒤에 나중에 추후에 이 집주인한테 국가가 추심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저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보증보험 사건이 지금 이번 23년도만 해도 1만 4천 건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에. 1만 4천 건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 이 보증금 규모만 본다라고 하면 피해 금액이 이 3조 거의 1,20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사실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이게 22년도 대비해서는 3배 이상 뛰었고요. 근데 이 금액을 서울시가 또는 국가가 책임을 져서 좀 방안을 해주겠다. 사실 저는 당연히 동의하는 입장이고, 이 전세 자금 피해 분들이라고 하면 이 정말 내 피 같은 돈 얼마나 힘들게 이 자금을 모아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국가가 좀 같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이 꼬집고 싶은 문제는 막연하게 이렇게 좀 제시를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재정을 어떻게 쓰겠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또 현실로 와닿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MI로 일단 조금 내용이 길어지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신혼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이번 또 실적이 그래도 이 고금리 그리고 건설주에 대한 침체에 대비해서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 2년간의 조정들을 봤을 때는 현재 구간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매도할 구간은 전혀 아니다. 24년도 올해 하반기에 또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라든지 이 주택 착공 사이클도 점점점 회복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24년도 하반기가 들어서는 시점에는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지금 현재 총선 관련된 단기 모멘텀 재료까지 있으니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혼종합개발 관련해서 앞으로도 좋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퀄리티 높은 제공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